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단 말이라도 잘하자. 연기를 시작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 말도 못하느냐 라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하다가 대사가 안 되고 말이 잘 안 되면은 연기를 배운 지 몇 년째인데 그리고 내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지 몇 년째인데 아직 말도 안 되냐 하고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예전에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괴로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연기의 90% 이상은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만큼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 연기가 안 되면 말이라도 잘하자, 이 개념 안에 뭐가 있냐면 감정 표현이 되지 않으면 대사라도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울 때 감정 표현과 말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사실 대사가 안 되는데 감정 표현이 될 수가 없고 감정 표현이 안 되는데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됐든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책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면 거의 다 되는 거니까. 사실 말이 어렵죠. 네, 말이 된다고 하는 거 안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어떤 감정으로 하는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메커니즘,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혼동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연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한다. 이게 연기잖아요. 즉 나는 너를 좋아해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랑 내가 친구한테 얘기할 때랑 내 아랫사람한테 얘기할 때랑 아니면 내 후배한테 얘기할 때랑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때 다 다르겠죠? 네, 표현 방법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감정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설레서 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미안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말이 다 달라집니다. 즉 단순하게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한 문장을 갖고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한 문장 두 문장짜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대사를 혼자 굉장히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과 계속 대사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대사를 할 때 이 한 문장 한마디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는 긴 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과 대사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 제자 중에 누구 하나도 대사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일단 연기가 안 되니까 일단 말이라도 잘하자. 말도 안 되면서 내가 무슨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자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말이 되면 다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언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는 중에 언어 메커니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언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어떤 필요성도 없는데 아무 충동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일상에서 내가 말을 할 땐 누군가가 나한테 자극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내 어떤 충동이 생겨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땐 대사가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대사에서 어떤 충동을 아직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 충동을 이해했다고 해도 몸이 이게 반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선 어떤 욕망이 생겨서 어떤 충동 때문에 말을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고, 짜증나니까 짜증난다고 하고,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다고 하고, 심심하니까 심심하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땐 대사가 써 있으면 그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즉 드라마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연기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진짜 말처럼 되려면 이 대본에 써져 있는 이 인물의 말이 진짜 내 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장인물의 말이 내 말처럼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겠어요? 내가 이 인물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이 인물이 돼야지, 내가 이 인물처럼 표현해야지, 내가 이 인물처럼 생각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 인물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될 수 있으면, 내가 그 인물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인물화돼서 그 사람처럼 말하고 그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린 매번 연기 연습을 할 때 내가 그 인물이 돼야지, 그 인물이 돼야지, 그 인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외고 강박관념에 빠집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 인물이 되겠냐고요. 즉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 없이, 대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내가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 인물처럼 되고자 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 인물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어떤 드라마에 등장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인물을 표현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이 역할을 척 보면 압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배우면서 분석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걸음걸이, 표정, 시선, 동작, 화술, 말투, 음성의 톤, 호흡의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즉 내가 그 인물이 되려면 막연하게 한 방에 그 인물이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내가 그 인물처럼 되면 말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연기를 하면서 그 인물처럼 생각하고 그 인물처럼 행동하고 그 인물처럼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연기 안 되면 말이라도 하자. 이게 말이 쉽지, 배우가 연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기를 할 때 말이 자유롭게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말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네,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지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즉,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나는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날씨가 추우니까 춥다고 얘기를 하고요, 더우니까 덥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만졌을 때 뜨거 하는 거고, 그죠?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잘 됩니다. 왜? 실제 뜨거운 물을 내가 손에 닿았을 때 뜨거우니까 뜨겁다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샤프 같은 거로 나를 찔렀을 때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발이 시려우면 발이 시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선 내 필요성에 의해서, 내 욕망 때문에, 내 충동 때문에, 어떤 결핍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자연스럽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땐 그 욕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충동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파라는 말을 할 때 아프다고, 아프다니까? 라고 실제 미세한 충동들을 작동시켜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가 안 될 거면 일단 말이라도 하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을 너무 단순화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들을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를 배우면서 굳이 왜 화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화술. 일상에서도 화술이 있지만 배우의 화술, 연기 화술 이런 얘기를 하죠. 즉 말하기를 위한 기술입니다. 근데 말하기를 위한 기술이 뭐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돼요? 물론 일상에서도 이 말하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의 말은 어떤 습관 때문에, 자기의 성격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배우는 자기 욕망이 없는데, 자기 충동이 없는데 내 말이 아닌 말을 내 말처럼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화술, 말하기를 위한 기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호흡과 발성도 연습을 하는 것이고, 몸풀기도 하는 것이고, 일상의 동작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한 연습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끊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미 처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억양 처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처럼 문장의 구성 성분을 나눠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박자, 템포와 리듬, 그리고 포즈, 음성의 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 표현도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이 없을 때 감정 표현하는 거, 이거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말을 하면서 감정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상태죠. 내가 처한 현재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울 때 만약에 운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왜 울어 그럴 때 내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되게 슬픈데 내가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선 되게 슬플 때도 말을 자연스럽게 하죠. 내가 숨이 벅차면 벅찬 대로 호흡을 조절하고 엄마가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 슬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슬플 때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에 대한 연습을 하고, 감정 표현에 대한 연습을 하고, 화술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에서 내가 말하는 모습, 내 감정적인 상태, 내가 화낼 때 호흡이 어떤지, 내가 슬플 때 호흡이 어떤지 그걸 잘 관찰을 해서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내가 연기를 할 때도 그게 실제 내 감정인 것처럼, 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를 할 때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하고요,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표정 지을 수 있으면 그럼 다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된다고 한다면 굳이 연기를 배울 필요도 없죠. 그리고 연습할 필요도 없죠. 그냥 되는 걸 뭐. 그죠? 그게 우리가 일상에선 그게 자연스럽게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기를 할 땐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실제 상황처럼,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 상황을 나의 실제 상황처럼 내가 느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쉽게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자책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하다가 괴롭고 슬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갖고 연습을 하세요. 즉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의 연기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다. 그러면 내가 연기 연습을 할 때 안 될 때 고통스럽잖아요. 안 될 때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일상의 내 감정,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어떤 상태,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 그걸 갖다 그 인물의 대사에 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하듯이 연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가 되려면, 우리가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나란 사람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내 안에 어떤 숨겨진 욕망,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 이거를 극대화해서 내가 나를 깨뜨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됐었을 때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기가 안 되면 말이라도 자연스럽게 하자, 연기가 안 되면 일단 말이라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말이 되면 거의 다 되는 것이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기 표현에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연습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 근데 배우가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난이도 있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언젠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